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과학관역동물원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우선 이 유인원이라는 말 아시죠? 네, 그럼요. 알죠. 유인원, 그러니까 사람과 닮은 동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 유인원이라고 할 때 어떤 동물이 포함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일단 뒤에 나온 그 동물들 얘기를 하자면 뭐 오랑우탄이나 네. 침팬지, 원숭이 뭐 이런 것들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그런데 조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원숭이의 경우는 유인원이 아니고요. 유인원이라고 하면 고릴라와 침팬지, 오랑우탄 이렇게 대형 유인원들이 포함이 됩니다. 아, 원숭이는 포함이 안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같은 영장류지만 유인원에 속하지는 않고요. 이 앞서 말씀드린 고릴라와 침팬지, 오랑우탄의 경우는 이 생물학적 분류로 따졌을 때 영장목 사람과에 속하는 동물들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사람과 그냥 닮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만큼 영장류 중에서 가장 사람과 비슷한 동물들을 이 사람과로 분류를 하는데요. 우선 이 외모에서 나타나는 유인원의 특징이라면 일단 네. 원숭이는 꼬리가 있지만 유인원은 꼬리가 없고요. 그러네요. 그렇죠. 이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긴 것도 특징입니다. 이렇게 사람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유인원한테는 동물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저는 아무래도 그 영화 혹성 탈출 덕분인지 그 주인공 시저와 그 오랑우탄 모리스가 굉장히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데 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로랜드 고릴라도 다루기도 했잖아요. 거기서 굉장히 똑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도 마찬가지로 똑똑하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먼저 이 세 동물 중에 침팬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침팬지의 경우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덩치는 작지만 힘이 2배 정도 센 편입니다. 이 침팬지의 경우는 사람이 가진 근육보다 조금 더 다른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데요. 사람의 경우는 이 지구력을 내는 근육이 발달한 반면에 침팬지는 빠르게 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근육이 강하게 발달해 있습니다. 막상 이 겨루기를 해보면 순간적인 힘의 경우는 침팬지가 사람보다 한 수 위라는 얘기겠죠. 그렇군요. 그럼 팔씨름을 하면 사람이 지겠네요. 그렇겠죠. 네.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저희 나무인가요? 저 구조물을 굉장히 잘 타네요. 네. 특히 이 침팬지는 그 손을 잘 쓰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손도 잘 쓰고 도구를 다루는데도 아주 능숙한데요. 이 침팬지의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. 네. 이 침팬지의 경우는 아주 가느다란 허브나무 줄기를 1m 정도 깊이의 개미굴에 넣습니다. 그러면 이 개미가 줄기를 타고 올라올 때 빠르게 핥아먹는 건데요. 네. 이 어미 침팬지의 경우는 이렇게 낚싯대처럼 나무줄기를 만들어서 새끼한테 건네주고요. 새끼가 자연스럽게 이런 사냥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육아 교육도 굉장히 닮아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실제로 지난번에 아기 동물들에 대해서 다뤄봤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동물원에서 7개월 정도 된 아기 침팬지도 만나봤는데요. 네, 이 엄마인 주디 같은 경우는 양손을 붙잡고 이 아기에게 걸음마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요. 또 이 관람객들 소리에 혹시 아기가 놀라서 울기라도 하면 톡톡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달래기도 합니다. 또 이제 이가 막 나는 이 새끼 침팬지를 위해서 잇몸이 간지러울 때는 어미가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물려주면 새끼가 좋아한다고 합니다. 역시나 이제 새끼 침팬지도 참 귀엽네요. 네. 보면 볼수록 참 더 신기하고요. 또 침팬지 말고 그럼 오랑우탄도 이와 비슷한가요? 네, 오랑우탄도 역시 이 나무를 아주 잘 타는데요. 침팬지보다 훨씬 더 나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. 오랑우탄은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어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데요. 그만큼 이 팔과 손의 힘도 침팬지만큼 센 편입니다. 네. 이 수컷 오랑우탄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제 수컷 오랑우탄이 이 나무 위에 있는 집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. 지금 보니까 얼굴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가리개인가요? 네, 이 수컷의 경우는 볼이 저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성체가 되면 옆으로 퍼진 모습을 갖게 됩니다. 네. 이 야생에서 암컷을 부르거나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때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. 이 볼을 부풀려서 소리가 더 멀리 퍼지도록 울림통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역할이 있었군요. 네. 그런데 같은 유인원이지만 앞서 본 침팬지와는 좀 생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네, 생김새도 좀 차이가 있지만 사회성이나 이런 성격 면에서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좀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요. 가장 큰 이유는 이 생활하는 형태에 있습니다. 사육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.
침팬지 같은 경우는 사회를 이루고 무리 생활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. 오랑우탄은 보통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에요. 그래서 짝짓기를 할 철에만 잠깐 암컷과 수컷이 만났다가 이후에는 암컷이 보통 단독으로 새끼를 양육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네요. 네.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들을 사람 같다고 하는 게 똑똑해서잖아요. 네. 그러면 침팬지와 오랑우탄 중에 누가 더 똑똑할까요? 그게 아마 제일 네. 궁금해지실 텐데 실제로 이 DNA를 비교해 보면 침팬지의 경우는 사람과 98.9% 거의 뭐 오. 99% 네. 정도가 비슷하게 나옵니다. 네. 오랑우탄의 경우는 96% 정도 같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지능을 비교했을 때는 오랑우탄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오. 이 실제로 오랑우탄은 모든 영장류 가운데 원숭이를 네. 포함해서 모든 영장류 가운데 가장 똑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두 번째가 바로 침팬지로 이 지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침팬지가 DNA, 사람과 DNA가 99%가 닮았다 그랬고 네. 오랑우탄은 96%요. 네. 자, 그럼 오랑우탄이 사람 다음으로 똑똑하다는 건가요? 이 영장류 중에서는 네. 아무래도 영장류가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영장류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오랑우탄이 동물 중에서는 가장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네, 이 실제로 정말 이 오랑우탄이 똑똑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미국의 한 연구팀이 얼마나 사람과 비슷한지 이 사람과 영장류들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분류를 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중에서 유해에만 나타나는 이 특징을 한 63가지 정도 모아봤는데요. 이걸 하나하나 비교를 해봤더니 오랑우탄이 한 28가지 정도 전체에서 반 정도의 특징을 사람과 네. 비슷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침팬지의 경우는 사람과 2가지 정도, 또 고릴라의 경우는 7가지 정도 이렇게 비슷한 특징이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요. 나네요. 네, 그러니까 뭐 똑똑한 것도 뭐 물론 오랑우탄이 가장 똑똑하지만 이 사람과 가장 닮았다고 할 때 유인원 중에서 아마 오랑우탄이 가장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그러니까 DNA는 침팬지가 더 많이 닮아 있지만 실제로 똑똑한 거는 오랑우탄이 더 똑똑하다. 그렇죠. 뭐 신체적 특징이라던가 행동 특징 면에서는 오랑우탄이 조금 더 사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침팬지도 아까 도구를 썼는데 오랑우탄도 그러면 잘 활용하겠네요? 네, 그렇죠. 물론 이 자유자재로 도구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아까 그 침팬지의 경우는 나무줄기를 네. 이용해서 사냥을 네. 했잖아요. 오랑우탄은 나무줄기로 귀를 파기도 한다고 합니다. 아, 정말 더 네. 사람 같네요, 역시. 그렇죠. 네, 그리고 놀라운 점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오랑우탄은 스스로 약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.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약을 만들 수 있다고요? 네, 이 영국 엑시터대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팀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. 이 인도네시아에 사는 오랑우탄을 관찰을 해봤는데요. 네. 드라세나 칸틀레이라는 식물을 씹어서 즙을 낸 뒤에 그 즙을 피부에 이렇게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이 보시는 모습이 저 좀 새끼를 안고 있죠. 암컷 네. 오랑우탄이 저렇게 팔에다가 입에서 낸 즙을 바르는 모습입니다. 네. 이 식물이 사실 쓴맛 때문에 동물들이 잘 먹지 않는데요.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실제로 인근의 이 주민들이 관절염이나 근육통 치료에 쓰는 식물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암컷 오랑우탄의 경우는 새끼를 안고 다니다 보니까 팔이 아픈 거죠. 그래서 이 식물을 씹어서 만든 거품을 저렇게 팔에다가 바르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. 마치 사람이 파스를 바르듯이 이 근육통 치료를 위해서 쓰는 거죠. 네, 약초를 씹어서 바른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데요. 그 약초를 알아보고 성분을 활용한다는 게 더 신기하다는 생각이 네, 듭니다. 역시 맞습니다. 똑똑하네요. 네. 네, 그런데 저희가 매번 동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걱정했던 것이 야생에 많이 살아있느냐인데 이 두 동물은 어떤가요?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의 멸종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매번 조금 우울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는 네, 했잖아요. 그죠. 그래도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편입니다. 얼마 전에 이 미국의 한 자연보호단체가 11년 동안 서아프리카의 5개국 59개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. 이 대형 유인원의 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네. 이 로랜드 고릴라의 경우는 15만 마리에서 한 25만 마리 정도가 서아프리카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36만 개체 이상이 살고 있었고요. 네, 침팬지의 경우는 12만 9천 마리 정도로 예상보다 한 10,000마리 이상 많은 수가 살고 있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추정치가 늘어났다고 해서 뭐 멸종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. 그래도 조금 희망은 있으니까 더 노력이 필요하겠죠. 네. 네, 뭔가 사람과 닮은 동물이어서 친숙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